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 순간 말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편한 감각,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신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원래 관계라는 게 힘든 거지 라며 합리화하지만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파트너를 우연히 선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취향과 조건 때문에 상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와 그림자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점점 나를 잃게 만들고 어떤 사랑은 나를 키워주기보다 오히려 옛날의 상처를 자꾸만 건드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맞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이며 그 안에서 사랑이 아니라 미해결된 고통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레임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무의식적 패턴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나는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증명하려는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더 집착하거나 계속해서 나를 바꿔야만 유지되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상대 앞에서 늘 긴장하고 언제나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웃고 있지만 진심으로 웃는 방식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 문제나 극심한 무기력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상처와 그림자를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깊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관계는 나를 잃으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나를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고 진짜 나의 모습을 숨기게 하고 내 삶을 끊임없이 소모시킨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늘 상징과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느끼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혹은 직관적으로 오는 이건 아니다라는 감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더 깊은 자아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인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태어납니다. 당신이 억지로 눈을 감고 버티는 동안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무의식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느껴지는 불일치, 나 자신을 잃어가는 피로, 그리고 직관이 던지는 경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진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사랑이 조건부였다면, 예를 들어 잘해야만, 착해야만, 말 잘 들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사랑을 조건부 승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늘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사랑받기 위해 계속해서 맞추려는 관계에 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 충분히 지켜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관계로 빠져듭니다. 무의식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지만 에이드러니하게도 그 치유의 방식은 상처를 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상처를 다시 꺼내 보여주며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억압한 자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 안에 어떤 부분을 버리거나 숨깁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남아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감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통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 안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그림자를 밖에서 증명하려는 상대를 끌어들입니다. 상대가 무심하거나 냉정할수록 내 무의식 속 목소리는 봐라,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상하게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린 시절 부모가 과도하게 통제적이었다며 관계를 통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은 늘 완전함과 통합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부분을 직면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끌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내 상처를 반복하려는 무의식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상처는 속박을 줍니다. 사랑은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지만 상처는 나를 점점 고갈시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나를 점점 더 작아지게 하고 내 진짜 모습을 숨기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결국 맞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우리 안의 그림자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나의 본질을 점점 갉아먹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기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내 안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나는 누구였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직관적인 불일치입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주변에서는 괜찮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 이 관계가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감정과 직관을 통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갈등 패턴입니다. 같은 이유로 다투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으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을 통해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반면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상처만 남깁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무기력해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꿈과 몸의 반응입니다. 무의식은 때로는 꿈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거나 관계와 관련된 불안한 장면이 자꾸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또한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유 없는 두통, 만성적인 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관계 속에서 심해진다면 그것은 내 몸이 이 관계는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나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숨기고 내 감정을 억누르며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다들 비슷하게 살잖아. 나만 너무 예민한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정확하게 진실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누를수록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과 불일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관계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나를 소모시키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핵심입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무의식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기 위해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명한 신호들을 보고도 외면할까요? 몸이 지쳐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직관이 계속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두려움과 무의식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충분히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차라리 고통 속에 머무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선택은 결국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과 가치의 혼동입니다. 오랫동안 어떤 관계 속에 주변의 목소리가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고통은 내가 짊어져야 하며 행복 또한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희망에 대한 집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하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를 관계에 붙잡아둡니다. 물론 사랑에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나를 병들게 하고 그 노력이 일방적으로만 요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희망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무의식적인 중독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패턴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상처가 현재의 관계 속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묘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낯설고 새로운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내가 잘하면 해결될 거야. 라며 문제의 원인을 전부 자신에게 돌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예민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맞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기 탓으로 돌릴수록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신호를 무시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병이나 극단적인 위기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더 큰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들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시선, 헛된 희망, 익숙한 고통, 이 모든 것을 남깁니다.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계에 머무를 때 우리는 자신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상대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부족하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진 자존감은 또다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소진이 찾아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해야 하고 늘 상대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에는 정서적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영혼이 소진되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로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고통은 몸으로 드러납니다. 만성적인 두통, 위장장애, 불면증, 이유 없는 통증 등은 모두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억눌린 감정은 몸에 쌓여 질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병원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내 관계와 삶의 방식이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창의성과 생명력이 줄어듭니다. 사랑은 원래 우리 안의 에너지를 깨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내 잠재력이 억눌리고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힘이 사라집니다. 점점 삶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허무감이 부모의 관계를 보며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관계에서 다시 재현합니다. 내가 용기 내어 끊지 않는다면 이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상실이 심화됩니다.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내 진짜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끝나더라도 나 자신을 다시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처럼 맞지 않는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히 불행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사랑이란 원래 힘든 것이라며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가 나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관계를 떠나면 처음에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오랫동안 나를 규정해주던 틀을 잃어버리면 나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성화는 타인의 기대와 가면을 벗고 내 안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떠나는 것은 바로 이 개성화 하나도 안전하고 내 상처마저도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은 상대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맞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난 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며,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겠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선택할 때 내 삶은 더 건강하고 진실해지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나로서 맺는 관계는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떠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떠나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회복이며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관계를 떠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자기 사랑의 행위다. 그 선택은 나를 온전함으로 이끌고 결국 진짜 사랑을 만나게 한다. 지금 이 순간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기 위한 초대입니다. 두려움 너머에는 자유가 있고 떠남 너머에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진짜 나, 그리고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